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센터의 이재훈 연구위원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출연을 하셔서 이 뱅가드 펀드의 블럭딜 이야기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뱅가드 물량은 어느 정도가 지금 소진됐고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또 저희가 좀 파악한 부분들을 업데이트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뱅가드 펀드가 MSCI에서 FTSA로 벤치마크를 바꾸겠다라고 했던 펀드가 총 6개의 펀드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럽 투자 펀드는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제외를 해두고 나머지 5개 중에서 펀드 하나, 신흥국 펀드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약 한 10조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펀드들은 FTS에는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들어온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 당시 추산으로는 한 2, 3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인데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신흥국 펀드에서 그동안에 한 70% 정도의 한국 비중을 이미 좀 줄여왔고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약 한 3, 4조 원 정도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6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선진국 쪽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대충 그 정도니까 서로 맞바꾸면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네. 실제 뱅가드 펀드 쪽에서 공시된 바를 놓고 보면 나머지 4개의 선진국 펀드 중에서 2개는 이미 벤치마크 변경이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정도가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구석은 2개 정도의 펀드인데, 들어올 수 있는 규모는 저희가 추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6천억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야 될 금액이 4조 원, 그 다음에 들어와야 될 금액이 6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이 2개를 서로 맞바꿔서 이번 뱅가드 이슈를 마무리한다라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 있어서는 좀 다소 무리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을 대충 얼버무려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면 이 정도면 마무리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컴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던 그 추론이 조금은 아직은 성급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자, 물론 뱅가드만이 시장의 절대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투자본이 한국의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다면 계속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뱅가드 이슈가 좀 희석되면은 다른 외국인이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도 한번 또 미싱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흥국 주식형 펀드로 돈을 넣을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추론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글로벌 수급을 볼 때 그 외국인들의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의 문제는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을 많이 하시면 투신권 수급들이 좀 좋아지는 것처럼, 기관 수급이 좋아지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은 역시 그것들도 펀드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돈을 넣게 되면 한국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에 돈을 넣게 되면 한국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신흥국하고 선진국 주식형 펀드가 동반해서 최근에 4주 만에 동반 순유입이 소폭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컴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연초 이후 느낌으로 보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 이탈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쪽으로도 자금 유입이 좀 강하게 계속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어떤 자금 유입의 누적 강도를 놓고 보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 선진국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격차가 좀 줄어든 그런 정도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GEM 펀드, 즉 MSCI, 그러니까 신흥국 전체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한 10주 만에 최대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한국이 그 중에서 한 14%, 15% 정도 차지하니까 외국인들 컴백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좀 있으신데, GM 펀드를 제외한 한국이 포함된 다른 주식형 펀드 쪽에서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 아직까지 좀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글로벌 투자들이 펀드를 가입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좀 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선진국 쪽으로는 여전히 일본 쪽의 자금 쏠림이 아직 강한 상황이고요. 신흥국 내에서도 그동안에 한국이 좀 좋았었는데 아세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 배분을 아주 정확하게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갑을 관계에 대해서 뭐 밀어내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밀어내기를 친다면은 선진국이 이 신흥국 쪽에다가 사실 선진국이 먼저 금리를 쫙 인하하고 신흥국도 결국에는 그 추세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외국인이라도 일단 신흥국에 가면 채권을 사겠어요. 네, 요즘 채권 쪽에 가서 자금 쏠림이 상당히 심하다고요. 맞습니다. 키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나타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저금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저금리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선진국이 경쟁적으로 또 자금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돈들이 어디를 갈 거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론 그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쪽 주식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 쏠림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몇 가지 기록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 좀 감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투자된 주식형 펀드 말고 채권형 펀드로 약 한 24주 만에 가장 강한 자금들이 지난주에 자금이 유입이 됐고요. 우리가 그 투기 등급 본드라고 할 수 있는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에는 8주 만에 가장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럽 채권 펀드로는 통계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지난주에 좀 유입이 됐고요. 또 신흥국 채권 여전히 상당히 좋은데 연속 순유입으로 보면 무려 47주 연속 순유입입니다. 1년이 52주라고 보면 거의 1년 내내 자금이 연속해서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금리 환경을 좀 극복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확정 고금리에 대한 베팅 이런 부분들을 최근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그 한때 머니무브라고 하는 자금의 이동을 넘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자금의 대이동과 순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채권에서 주식으로 간다 이야기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 채권 가격하고 주가가 같이 가는 선진국은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 뭐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각의 이 설왕설래가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채권 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금리가 좀 높아지는,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런 경우에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보니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한 자산인 주식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레이트 로테이션입니다. 이건 일부 이제 외사에서 만들어 놓은 신조어인데, 실질적으로 설왕설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절대 금액적으로 놓고 보면 채권보다 주식 쪽 자금이 좀 더 셌던 부분들이 올 한 해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하지만 강도 측면에서 보면 전체 펀드가 갖고 있는 자금 대비 유입되는 강도 측면에서 보면 사실 주식보다 채권이 월등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림 두 개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그림은 최근 2년 동안의 주식과 채권 간의 자금 순유입 누적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의 검정색 선이 작년 1월부터 전 세계 채권으로 들어온 자금입니다.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보시는 그림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선이 바로 전 세계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별로 들어오지 않았다가 올해 들어서 주식으로 금액이 확 늘어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점선을 한번 봐주시면 미국과 일본 투자 주식형 펀드를 제외한 전 세계 주식형 펀드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국면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채권에서 자금 이탈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해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 그림은 아까 제가 강도 말씀을 드렸는데 펀드 자산 대비 유입되는 자금의 강도가 주식이 세냐 채권이 세냐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에 있어서 이게 이제 0보다 높아지게 되면 채권으로 자금 쏠림이 더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절대 금액은 아까 보신 그림에서처럼 주식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흐름이긴 하지만 펀드 자산 대비 유입 강도의 격차를 놓고 보면
작년 연말 정도쯤에 주식으로 좀 왕창 자금이 좀 들어왔었던 측면이 있지만 연초부터는 다시 채권 쪽으로 들어온 자금의 강도가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논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채권 쪽에서 자금 이탈이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식은 아시다시피 너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 이동은 좀 일부 나타나는 정도라고 균형을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본격적인 자금 이동,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려면 경기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동이 좀 있겠죠. 돈의 속성이 항상 움직이는 것이니까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코리아 리서치 센터의 이재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